그동안 2년 넘게 이 팬데믹 상황이 지속돼 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가운데 끝나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마주한 게 바로 전쟁 이슈입니다. 여러 이슈 속에 우리는 공급 충격 우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지금 올라가지 않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갖가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플레이션이 끝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걸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투자의 방향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봐야 될 것인가 좀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또 이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참가자들을 위한 좋은 전략을 많이 주시리라 생각 듭니다. 점검해야 되는 내용들도 굵직굵직하게 먼저 들어가 보죠. 사실 시작할 때 월 초에 글로벌 증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조금 긴장을 했어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의견들이 분분했죠. 경기 침체 온다. 아니다. 이번은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일단 최근에는 또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채권 시장 흐름으로 조금 크게 먼저 보면서 또 더불어서 저희가 볼 유의점까지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어떤 단기적인 매매일 변동은 몹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빅픽처, 큰 그림에서 현재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또 시청자님들이 그걸 이해하시기 좀 쉽지는 않으실 건데, 그냥 한 가지 팁을 말씀 좀 드리고자 하지만, 비록 우리가 주식 시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채권 시장을 보시는 게 훨 더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실물 경제가 선행하는 게 주식이지만 주식보다 더 선행하는 건 채권 시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일 것이고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몇 가지 좀 장단기 국채 금리 관련해서 팩트를 좀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 OX. 어떻게 생각하세요? X. 네, 맞습니다. 한두 번의 예외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경기 침체 전에 장단기 국채 금리는 100% 역전된다. O. 맞습니다. 즉 장단기 국채 금리는 경기 침체에 정말 중요한 시그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역전됐다고 해서 반드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미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지만은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까지 한 18개월, 한 1년 반 정도 걸렸었죠. 물론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짧게는 한 7개월 전일 때도 있고, 느릴 때는 한 5개월,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대입한다고 하면은 이번 4월 1일 날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4, 4분기 정도가 미국의 경기 침체 정도가 예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일반화시켜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적어도 물론 최근에 어떤 우크라이나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지만은 임박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단기 금리 역전된 다음에 한 1년간, 그러니까 역전된 이후에 과거 1년간 성과를 보면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이게 과거 1978년 이후에 역전된 이후에 1년간 미국 주식의 성과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한두 번 슬라이트하게 조금 약세를 보인 적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바로 경기 침체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다시 중요한 이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을 바라봐야 될 때 우리가 그렇다고 무시해야 될 것도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이 부분 정리하고 싶은데,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게 주식을 팔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식에 대한 투자 스타일을 바꿔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단기 국채금 역전 현상은 경기 후반 무렵에 나타난 시그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현재 그 부분을 맞춰서 이전의 스타일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시점에 그런 고민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 한켠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예상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가야 된다라는 건데 미국장부터 한번 정비를 좀 들어가 보면 또 75bp 얘기까지 나와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어느 정도 금리 인상하겠지, 속도도 빠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인 숫자들을 접하니까 조금은 더 그렇죠. 충격으로 와닿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지금 국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해외 투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들이 사랑하는 종목은 또 일부러 막 정해져 있는 분위기고 네. 그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시각이 뭘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 전화를 오시거나 또는 이제 저희 금융기관을 만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자문사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이제 랩 어카운트 상품을 자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상 이제 PB들을 만나면 PB들이 고객님을 만나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투자자의 피드백을 받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굉장히 성장주를 많이 갖고 있어서 최근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PB분을 만나거나 개인 투자분을 만나면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일단은 큰 그림의 어떤 매크로의 변화를 좀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아마 일부 투자자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투자 환경을 큰 그림이 완전히 좀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서 한번 보시면요. 보여주세요. 이 자료는 지금 화면 안 바뀌었네요. 이 자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에 발표한 이제 지난 한 10여 년과 최근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 환경의 좀 변화 움직임을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한 걸 제가 다시 재차 서머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가장 큰 그림에서는 QE 지난 2009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는 양적 완화의 시대였고 두 번째 반면 현재는 이게 QT 긴축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서 긴축으로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 큰 그림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리저널라이제이션인데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지난 10여 년간은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리저널, 그러니까 블락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것의 함의는 뭐냐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한국인 입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데에서 재화를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블락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 부분 이전보다는 비싼 코스트를 들여서 재화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세 번째가 마지막에 같은 얘기인데 지난 10여 년간은 디플레이션, 즉 저금리의 상황이었어요. 이게 아마 지난 10여 년간의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가장 큰 띠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고 있어요. 즉 이게 인플레이션 이꼬르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큰 그림,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에 변화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완전 추세가 바뀌었다는 거를 빨리 우리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금리 상황일 때 어떤 게 좋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미 아시겠지만 디플레이션과 저금리일 때 우리의 모든 투자자들이 현재 지난 이게 2009년 이후에 최근까지의 성과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 저금리 상황에 누가 위너였냐면은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과 S&P 500과 성장주가 위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너들인데 그런데 이게 저금리 디플레이션 환경의 위너였기 때문에 이런 투자 환경을 감싸고 있는 투자 환경이 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인플레이션 환경에 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 그림에서 이미 답이 있어요. 즉 지난 12여 년간 저금리의 루저 위너가 루저가 될 것이고 루저가 위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요. 나스닥과 S&P가 어렵죠. 성장주 어려운데 반면 여기에 루저인 커머더티가 가장 큰 루저인데 지금은 굉장히 큰 위너가 되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보시면은요. 이거는 미국의 어떤 주식 섹터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채 실질 금리와 민감도를 계산한 겁니다. 참고로 민감도가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거는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이 해당한 섹터의 성과가 더 좋아진다는 네.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민감도가 플러스가 나는 게 Financial, Industrial, Energy, Material. 물론 최근에 이제 금융주는 약간의 좀 달리 움직이지만 큰 그림에서는 가치주가 실질 금리가 올라갈 때 같이 좋아지는 거고요. 반면 그 반대편에 가장 대표적인 게 IT죠. IT 같은 경우는 실질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음의 상관관계, 네. 즉 금리가 올라가면 성과가 좀 부진해지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투자자가 과거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 반대로 성과가 좋아진다는 거, 나빠진다는 거는 금리가 내려갈 땐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T가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금융의 금리의 환경이 반대로 갔기 때문에 반대편 자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이건 이 그림은 더 불편하실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뭐냐면은 아마 다음 달부터 연준이 연준 대차대표가 본격적으로 연준이 축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연준의 유동성, 이게 약간 그 옅은 색깔이 연준 유동성, 즉 연준 대차대조표의 북 규모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다음 달부터 축소가 들어가죠. 축소가 들어가고 그런데 그 짙은 색깔이 뭐냐면 한국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넷플릭스, 테슬라. 아이고. 즉 미국의 연준의 어떤 유동성 차트와 그 대형 기술주는 같이 갔었죠. 특히나 2000년부터 해서 연준 차트를 늘리면서 엄청나게 빅점프를 했는데 불행히도 이제 연준의 유동성이 축소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저게 크게 폭락한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업사이드 포텐셜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반대편에 제가 앞 슬라이드 말씀드렸지만 금리엔 좀 수혜가 되면서 반면 이렇게 유동성에는 좀 축소에는 네. 불편하지 않은 자산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QT 그리고 탈세계와 그로 인한 리쇼어링 움직임 그 가운데 인플레이션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말씀 주신 대로 너무나 많고 거기에 네. 사실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변화가 되고 있음을 다들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을 조금 쉽게 제가 저희 시장으로 녹여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동안의 시장은 좀 공급 충격단의 위주였다가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속에서 주목받게 되는 게 결국 에너지, 뭐 가치주, 방어주, 실적 이런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 많이들 체감을 할 겁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장에서 선전했던 게 결국 에너지나 방어주 이런 네. 쪽이었거든요. 자, 이걸 좀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의 변화 포인트들을 좀 잡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길게 종목을 끌고 가는 거 큰 그림 다 좋습니다만 사실 지금 큰 그림을 전혀 그릴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인 것 그렇죠. 같아요. 관련해서 시장에서도 테마성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맞죠. 등장하고 네. 있고 나름의 그 이유들이 설득이 좀 돼요. 뭐 네. 곡물가 올라간대, 뭐 네. 부족하대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원자재 시장의 변동,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지금 우리가 뒷꼭지를 잡을 여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혹시 ETF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유가 선물 ETF가 USO라는 게 있습니다. 유가 가격에 연동되는데 근데 과연 지금 시점에 그런 USO 같은 걸 투자하기 쉬울까?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오늘 밤이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해를 하면 네. 바로 좀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변동성이 이미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은 러시아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선 존재감 없어요. 사실은 뭐 경제로 보면 존재감 없는데 문제는 물가에는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죠.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원자재에서는 뭐 거의 세계 최강국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같은 경우 거의 전 세계 절반을 갖고 있는 자산도 있기 때문에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원자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 부분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방법론으로는 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일단은 에너지 관련해서 현물을 바로 들어가는 건 제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반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에너지 관련 주식은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엑슨모빌이나 옥시덴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에너지 관련 ETF가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에너지를 한 10% 이상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특히나 최근 한 분기, 지난 한 분기에 거의 한 4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첫 마디가 에너지 지금 너무 늦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가격만 본다면 그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에너지 주식 단으로 가면 좀 다른 얘기예요. 재밌는 건 제가 오늘 출연한다고 해서 좀 시청자님들한테 좀 새로운, 그러니까 뭐 좀 생생한 데이터를 드리려고 한 건데. 네, 보여주세요. 이게 4월 13일자로 해서 미국의 주요 섹터들의 현재 PER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5일 대비해서 금년 4월 13일 날 한 4개월 지났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인데 동구간 동안에 에너지가 가장 위에 있거든요. 네. 메뉴에 있는데 에너지가 40%는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은 에너지의 PER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았을까라는데 팩트는 뭐냐면은 현재 전체 섹터들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쌉니다. 두 번째 그러네요. 팩터 작년 11월 보다 현재 40%가 주가가 올랐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PER은 더 내렸습니다. 11.9배에서 11배 내렸죠. 즉 분자가 되는 프라이스가 이만큼 40% 올랐지만 분자가 되는 EPS가 더 커졌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 준비를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BEP, 손익분기점은 70불만 넘으면 계속 흑자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에너지 관련돼서는 에너지 주식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 좀 직전 방송에도 말씀 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농산물 중에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농산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현재 에너지가 필요한 걸 뭐냐면 현재 이 변동성의 에너지를 혹여나 전쟁이 확전되면은 에너지가 가장 확실한 우리가 해법이잖아요. 그런데 반면 또 에너지가 이게 정전 타결되면 또 이게 우리가 변동성이나 우리가 또 뒷꼭지 투자 여지도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에너지 투자에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재 포트폴리오에 대한 해치를 할 수 있는 에너지 펑션이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후폭풍으로 계속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반다고 하면은 그땐 농산물이 가장 필요한 자산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 만약 전쟁이 확전된다고 해도 농산물은 굉장히 큰 수혜 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한두 달 뒤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자 자산과 달리 에너지는 굉장히 후폭풍이 오래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농산물 관련된 네. 투자를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농산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원자와 달리 농산물은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가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뭐 파종 시기에 놓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신문에도 많이 보셨을 네. 텐데, 이렇게 정확하게 각 농산물별로 파종 시기와 이렇게 추수 시점을 제가 어저께 제가 글로벌 자료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 보신 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대다수의 농산물들이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파종 시기가 들어갑니다. 즉 만약에 4월, 5월 상반기 내내 전쟁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다수의 농산물들이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종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임팩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들어가죠. 그렇게 되는데 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공유의 25%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여파가 있기 때문에 네. 저 농산물 부분 일정 부분 들어가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에너지 그리고 농산물 이런 쪽으로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로 운영을 하시는지 조금 더 투자자들에게 이 섹터 어느 정도 비중, 어느 정도 기간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크게 한 세 꼭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방금도 이미 아셨겠지만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수혜주를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시는 이 골드만삭스 자료이신데 네. 보면은 제가 실질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인데 에너지. 밸류주, 에너지, 산업, 파이낸셜, 배당주가 첫 번째일 것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주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쌉니다.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은 저평가된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고평가 주식이 기술주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 대비 상대적으로 얼마나 비싼지입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는
1970년 니프티 50 그리고 2000년 IT 버블 정도 수준으로 상대 가치가 비싸고요. 에너지는 최근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랐음에 불구하고 1930년도 대공황 수준 정도 연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예시로 에너지만 드렸지만 아무튼 투자자분들은 좀 저평가된 자산을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쨌거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네. 변동성이 커지면 이 변동성이 커지는 장에서는 사실 배당 수익률, 배당주들이 좀 좋겠고요. 특히나 보시는 화면에 오른편을 보시면은요. 상대적으로 S&P 500 대비해서 물가가, 그러니까 3Q와 4Q가 과거 평균 대비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시점인데 이럴 때 상대적으로 S&P 500 대비 배당 성장주가 굉장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현재 시점에 인플레이션의 금리 수혜주, 저평가주, 배당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메릴 린치에서 뉴팡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그 안에도 농업이나 에너지 등이 들어갔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팡주 하면 빅테크 대형 종목들이었는데 그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다 토탈해서 좀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끝으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으시다면요. 네. 지금은 여러분이 개별 종목의 어닝이나 어떤 캐시플로나 이런 거를 주목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매크로, 글로벌 매크로가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마켓이기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 판단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매크로가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간단히 보시면요. 네. 지금 이 자료는 우리가 과거 평균 대비해서 현재 이번 사이클이 너무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 같은 경우는 과거 경기 사이클에 평균적으로 주가 올라갈 때 거의 한 50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채 10개월이 안 걸렸어요. 주가뿐만 아니라 EPS나 기업 마진 모두 다 엄청나게 빨리 리커버를 했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 과거보다 훨 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 후반 무렵에 들어왔다는 상황이 아까 제가 네. 서두에 장단 금리 차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 후반 무렵에 들어왔다는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 후반 무렵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경기 사이클을 보러 어떤 거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좀 했는데 현재 미들 확장이나 레이트 확장일 텐데 그랬을 때는 현재 대다 투자자들이 말하는 그로스보다는 사이즈, 즉 중소형주나 밸류주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지금 축구로 치자면은 우리가 전반전이 있을 거고 후반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축구는 전반전에는 공격을 많이 넣는 공격수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후반전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골이라도 넣어버리면 우리가 지잖아요. 그럼 디펜스를 잘하면서 골을 넣는 선수가 네.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현재 경제 상황은 축구의 후반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후반전에 적합한 플레이어들이 필요하다. 즉 잘 막으면서도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혹시나 우리가 전반전에 플레이어로 지금 후반전을 뛰고 있지 않은지 고민하셔야 될 단계 같습니다. 공격수 위주로 전략을 짜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좀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그 섹터들 분위기 좀 잘 읽으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중 분석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